안녕하세요, 김현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정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만큼 정말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내긴 합니다만 좀 시원해 보이라고 자켓을 이렇게 벗고 오늘 생방송에 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면 여러 가지 피부에 문제점들이 또 많이 생긴다고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체인지미 시간에는요, 피부를 뽀송뽀송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가장 핫한 연예가 소식을 전해드리는 연예의 터치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묘성입니다. 안녕하세요, 고현준입니다. 네, 오늘의 연예터치 첫 번째 소식입니다. 5년차 커플 전격 결혼 발표입니다. 네, 저도 주말 동안 이 실시간 검색어에 두 분 이름이 오르는 걸 보면서 드디어 때가 됐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어떤 커플이죠? 맞습니다.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지금 5년차 커플입니다. 5년차 공개 연애를 보여주고 있는 조정석, 거미 커플인데요.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양측 소속사 역시 인정을 했는데요. 조정석과 거미가 올 하반기에 결혼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상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예 시기를 이대로 딱 잡고 결혼을 준비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많은 분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네, 조정석, 거미 커플. 정말 연예계 대표 장수 커플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네. 조정석 씨가 2004년도에 호두깎이 인형이라는 연극으로 데뷔를 했는데요. 연극 데뷔한 이후에 너무나 잘 아시는 건축학개론의 납득이 캐릭터로 이제 온 국민이 다 아는 그런 배우가 됐죠. 정말 유행어였어요. 납득이 안 가, 납득이. 그 이후에도 관상이라든지 투캅스 등에 출연하면서 인기를 계속 얻었던 배우고요.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거미 씨는 2003년도에 데뷔를 했습니다. Like Them이라는 1집 앨범으로 데뷔를 했고,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기억상실, 어른아이, 대단한 히트곡들이 많죠. 2013년에 이 두 사람이 커플이 되고 공개 연애를 하게 되는데,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카라의 영지 씨가 이 두 사람을 이어줬다고 합니다. 소개로 만났다고 하는데 2015년 2월부터 공개 연애를 시작해서 이제 2년 조금 더 됐네요. 결혼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이 연애를 해왔고 공개 연애를 2년 넘게 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한 번도 좀 삐그덕거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참 보기 좋은 커플입니다. 참 이제 이런 경우에 애매하네요. 영지 씨가 소개를 했으니까 사실은 뭐라도 하나 받아야 되는데. 뭘 해주겠죠. 근데 5년 동안이나 연애를 했기 때문에. 두 분의 목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이렇게 긴 연애 동안 팬 여러분들도 지켜보셨기 때문에 두 분이 또 팬들에 대한 소감도 있지 않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조정석 씨가 아주 길게 글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전했는데요. 아무래도 팬들에게 알리기 전에 기사를 통해서 먼저 나갔기 때문에 약간 미안한 마음이 먼저 앞섰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약간 민망하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고요. 변함없이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께, 팬 여러분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줄 사람이기에 결혼을 결심했다라고 거미 씨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앞으로 열심히 살라고 응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거미 씨 역시 이야기를 전했어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응원해 주신 덕분이다라고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요.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 큰 변화를 맞이하겠지만 그 변화를 맞이하면서 가정도 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음악으로 표현을 하면서 조금 더 많은 것들을 팬들과 소통을 하고 공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면서 잘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네, 아까 두 사람 사진이 함께 나왔습니다만 옆모습이 굉장히 닮았네요. 그동안 잘 몰랐는데 이 대표 커플이다 보니까 이제 공식 석상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애정을 또 드러내는 경우들을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 두 분 다 지금 연예 활동을 하고 있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공개 석상이 많습니다. 특히 조정석 씨 같은 경우는 영화 개봉할 때 VIP 시사회라든지 아니면 뮤지컬도 이제 시작하기 전에 VIP 시사회 같은 것들을 할 때 공개석상에 거미 씨가 꼬박꼬박 나타났고요. 진짜 내조의 여왕다운 면모를 보여줬었고, 조정석 씨 또한 거미 씨의 공연장마다 등장을 해서 여러 가지 모습 보여줬는데, 특히 조정석 씨가 그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을
얘기할 때 이제 거미 씨를 자주 언급해가지고요. 진짜 꾸준한 사랑을 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공개 연애가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동안 뭐 결별서 같은 건 없었나요? 예, 굵직한 결별설은 사실 없었는데 아주 소소한 결별 아니야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들 이런 것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네. 사실 5년 동안 사귀었는데 이 정도는 없는 게 이상하죠. 없는 게 이상하죠. 서로 싸우면은 만약에 없었으면 인기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관심이 없는. 인기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결별설이 딱 한 번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좀 재밌습니다. 바로 거미의 노래 때문이에요. 노래 제목이 남자의 정석. 이라는 곡이었거든요. 일단 제목에서부터 정석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일단 가사를 좀 볼게요. 가사가 늘 제일 아는 척, 아는 사람 제일 많은 척, 보고 들은 대로 하는데 네 속은 텅 비어 있어. 그리고 거의 디스인데요? 네, 노래방 18번은 내겐 소음일 뿐이야 라면서 남자의 정석이라는 노래 지금 나오고 있네요. 뭔가 남자친구를 디스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노래 자체가요, 이 여자가 좋아할 것이라고 착각해서 그 비롯된 남자의 허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름에서 오는 어떤 미묘한 것 때문에 이거 둘 사이 안 좋은 거 아니야? 결별 아니야라고 했지만 직접 아니다. 잘 사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름에서 오는 어떤 해프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만 거미 씨는 그런 얘기도 해요. 만약에 또다시 연애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공개 연애를 하겠다. 그만큼 지금 현재 상황에 만족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공개 연애를 선호하는 이유가 공개 연애를 하니까 남자친구 관련해서 거짓말을 안 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애정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거미 씨는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인연이 좀 있는데요. 아, 그래요? 정말 이렇게 털털하고 아주 진짜 그러니까 어떨 진짜로. 때는 남자 같은 모습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솔직한 친구라서 어디 가서 이렇게 좀 숨기고 방송이니까 좀 아닌 척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했었나 봐요. 결혼식 할 때는 본명을 쓰잖아요. 거미, 조정석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거미 씨의 본명이 뭔지를 그러네요. 우리가 언급해 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워낙 거미로만 머릿속에 박혀 있어가지고. 근데 아까 그 조정석 씨는 이제 본인이 왜 결혼을 결심했는지 얘기를 했잖아요. 거미 씨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네, 거미 씨가 최근에 한 인터뷰를 통해서 남자친구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조정석 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남자답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남자다운 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가 딱 보기에는 TV를 통해서 봤을 때는 조정석 씨의 어떤 캐릭터가 굉장히 남자답게 나왔었기 때문인데 사실 실제로 보면 조정석 씨가 좀 건장한 체구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니 굉장히 아담한 체구. 그렇죠. 아담한 체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는 남자다운 스타일이 아닐 거다라고 거미 씨도 생각을 했었대요. 오히려 보면은 거미 씨가 좀 이렇게 품어 안을 것 같은.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속이 강한 남자였고 배려심도 많고 또 진지할 때는 생각이 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정석 씨가 이런 진지한 면도 있지만 유머러스한 면이 굉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4명이 있잖아요. 4명이 있다가 한 명이 화장실에 가면 그 한 사람이 화장실에서 돌아올 때 몰래카메라가 시작됩니다. 뭔가 한 사람을 되게 이렇게 볼탕을 먹이고 이런 거에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막 장난을 많이 쳐요. 재미있는 분위기를 좋아하시는구나. 엄청 재밌기 때문에 이런 재미있는 면도 있고 그랬는데 굉장히 진지한 면도 있네라는 의외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빠지지 않았나. 납득이 가네요. 납득이 가죠. 네. 그리고 뭐 거미 씨가 이제 조정석 씨를 워낙에 정신적 지지를 많이 해줬다 그래요. 조정석 씨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결혼 이거 발표하면서 본인의 그 SNS 계정에 팬들에게 남긴 글 중에 5년 동안 너무나 지지를 많이 받았었고 앞으로도 이 사람과 있으면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결혼을 발표했잖아요. 지금 스승을 아내로 맞아들인 거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서로 이게 윈윈 되는 커플이 아닌가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올 하반기에 결혼을 예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상견례는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 네, 아직 부모님들끼리의 만남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하반기에 결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곧 착착착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인 결혼 날짜 요건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결혼식의 형태는 좀 윤곽이 나왔습니다. 일단 양측의 직계 가족들만 참석하는 비공개 예식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가닥에 잡혀갑니다. 지금 계속 이제 두 사람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모습이 되게 닮았잖아요, 그죠? 그러게요. 눈매하고 이제 턱선하고 많이 닮았네요. 그러니까. 혹시 뭐 고현준 씨가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고 하니까 사회 보는 건 아니죠? 아니요.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상견례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방송에서 거미 씨 어머니하고 조정석 씨하고 전화 통화하는 장면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좀 살가워 보였거든요. 양가 어른들끼리의 만남은 아직 없었지만 어른들끼리 만나면 이제 뭐 날도 잡고 택일하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조정석 씨에 대해서 거미 씨 어머니가 평가하길 우리 딸아이를 참 애정해주고 잘 어울리는 한 쌍이다. 만점짜리 사위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정석 씨의 장모님, 그러니까 그렇죠. 거미 씨의 어머님이 또 활발하시고 스타일이 쿨하시잖아요. 방송에 많이 보이셨죠. 여기 역시 그 사이 사랑은 장모라고 두 분 사이도 아주 좋아질 것 같습니다. 조정석 씨도 또 장모님하고 스스럼 없이 잘 지낼 것 같아요.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 보죠.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넷째 낳고 뇌종양 사라진 그녀입니다. 네, 정말 반갑고도 기적 같은 소식인데 어떤 분이시죠? 바로 김혜연 씨 이야기인데요. 트로트계의 다둥이 엄마로 굉장히 유명하죠. 얼마 전에 또 저희 굿모닝에도 출연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역시나 다둥이 엄마로서 활발하게 활동까지 하고 있는 워킹맘으로 유명한 우리 김혜연 씨 이야기입니다. 네, 김혜연 씨는 뭐 워낙 잘 알려진 가수죠. 트로트계의 뭐 여왕이라고 할 정도로. 93년도 데뷔했으니까 벌써 20년 훌쩍 넘었고요. 뭐 대표곡들도 워낙 많죠. 제일 처음에 알려진 거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아마 이 노래부터 시작해서 뭐 강큰 남자라든지 뭐 다양히 그 대단한 그 히트곡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그 뱀이다. 이 노래가 진짜 대단한 히트를 또 쳤었죠. 진짜 말 그대로 베테랑 트로트 가수. 지금 노래 나오네요. 어쩜 이렇게 맛깔스러운 노래들만 고르고 골라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부럽습니다. 근데 뇌종양에 언제 걸렸었었죠? 김혜연 씨가 셋째 아들 출산 이후 5개월 만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이 건강 관련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자신에게 뇌종양이 2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김혜연 씨는 워낙 평소에도 건강에 관심이 많았고 자신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검사 결과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종양이 양성 판정은 받았지만 문제는 이 종양이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었다고 해요. 근데 이 종양이라는 것이 커지게 되면 혈관은 누르게 되고 또 혈관이 팽창하거나 수축될 수도 있고 갑자기 터질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데 혈관을 못 찾으면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를 수도 있었고 당시 의사에게 들었던 말이 혈관을 못 찾으면 오늘 쓰러질지 내일 쓰러질지 모른다라는 진단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셋째 낳은 이후의 얘기니까 그렇죠. 지금 뭐 넷째도 꽤 컸거든요. 그래서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최근에 이제 김혜연 씨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서 저희가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인데 그때 김혜연 씨 심정은 어땠다고 얘기를 했던가요? 처음에 이 말 듣고는 뭐 진짜 대단히 충격이었겠죠. 한 열흘 정도는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또 있고 하니까 아이들 앞으로 유서도 써놓고 또 금고 안에 있는 뭐 여러 가지 것들 재산 분할까지도 다 생각할 정도로 많은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진짜 말 그대로 시한부 삶에 유서까지 썼다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았다. 뭐 이런 표현을 직접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랬던 김혜연 씨가 어떻게 뇌종양을 이겨내게 됐을까요? 긍정의 아이콘이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그래서 내가 죽어도 멋지게 죽어야겠다라는 생각만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당장 내 앞에 주어진 활동에 더욱더 열심히 좀 매진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기적적으로 병원에서 혈관을 찾았다라는 연락을 받게 된 겁니다. 다행히 종양은 수술할 정도로 크지 않았다고 하고요. 또 이후에 김혜연 씨는 6개월에 한 번 정도 뇌종양 검사를 받으면서 통원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 정도면 뭐 그러다가 이제 넷째를
탁 낳고 네. 이 뇌종양이 진짜 기적처럼 사라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말 그대로 기적이고 미라클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임신을 하게 되면 좋은 생각 많이 하게 되고 맞아요. 좋은 음식 많이 섭취하게 되고 이러는데 예. 이런 모든 것들이 좋게 작용을 해서 이 병이 나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역시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렇죠. 네, 뭐 고현준 평론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셋째를 낳고 뇌종양을 앓았고 또 넷째를 낳고 완전히 완치가 됐다고 하는데 정말 뭐 드라마 같은 얘기인데 지금은 어떤가요? 네, 지금은 건강을 완전히 되찾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박수 보낼 만한 그렇죠. 일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건강만 되찾은 것이 아니라 네. 이제는 다섯째를 좀 생각하고 아유. 싶다라는 이야기를 전했다고 해요. 이미 좀... 이남이녀 넷째 네 명이 네 명이 있거든요. 있는데. 네 명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 방송 매체를 통해서 나는 다섯째를 좀 갖고 싶다라는 계획을 밝힌 바가 있어요. 진짜요? 네네. 네. 김혜연 씨 현재 나이가 이런 얘기 방송에서 밝히기는 좀 민망합니다만 40대 후반이신데 네네. 이거 가능할까 싶기도 해요. 글쎄요. 일단 48이라는 나이가 분명히 있긴 있지만 요즘에 가수 생명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48에 계속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나이인데도 굉장히 열심히 폭발적인 가창력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족들과 운동을 굉장히 즐긴다고 합니다. 특히 농구를 또 잘한다고 하는데요. 농구를? 아이를 골프도 많이 해요, 골프도 많이 해요. 굉장히 다재다능, 운동 방면으로 굉장히 관심도 많고 능력도 있는데 이 아이를 갖기 위해서 뭐 의학적인 조치를 따로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요. 그래도 나이도 있고 하지만 다섯째 계획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부부가 금슬이 맞습니다. 금슬이 말도 못합니다. 진짜 좋죠. 얼마 전에 무슨 방송에서 봤는데 그 김혜연 씨가 그 옷걸이 같은데 이렇게 긁힌 상처가 났어요. 그래서 남편 고영훈 씨한테 다가가서 나 긁혔어 아빠 그렇게 짧은 소리를 전해주나요? 막 애교를 부리니까 남편분이 진짜 무덤덤하게 이렇게 침을 상체에 발라주는 모습을 봤는데 그만큼 이 부부 금슬이 좋고요. 또 남편이 그렇게 해주니까 김혜연 씨가 또 남편한테 뽀뽀도 해주고 진짜 곧 좋은 소식이 또 들려오지 않을까 그런 고씨들이 잘하나 봐요. 네? 고씨들이. 예, 고씨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예. 자, 지금 뭐 김혜연 씨가 넷째까지 벌써 나와서 다둥이의 아이콘으로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렇다고 해도 다섯째까지 낳아야겠다 이런 얘기를 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뭐 꼭 그 이유 때문에 다섯째를 낳겠다는 아니겠지만 아이를 낳을 때마다 팬층이 두꺼워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아이 낳고 나서 그 아이 키우는 모습 또 열심히 키우는 모습 보여주고 또 활동도 열심히 했더니 특히 그 시어머니들이 그렇게 팬들이 많이 생겼다고 해요. 이게 결국은 공감이 되니까 응원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혜연 씨는 아이를 낳고 뇌종양이 나왔다라는 누구도 갖지 못하는 굉장한 스토리를 갖고 있잖아요. 넷째를 낳고 난 다음에 뇌종양이 나왔고 근데 둘째를 낳고 난 다음에는요 가요대상에서 그 트로피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가 주는 복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둘째를 가졌을 때 그러니까 임신 6개월차까지 노래를 열심히 불렀었는데 둘째를 낳고 난 다음 20여일 만에 가요대상에서 트로트를 받았다고 해요. 트로트가 아니죠. 트로피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무도 지금 눈치를 못 채셨네요. 임신을 하고 있을 때 노래가 더 잘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김혜연 씨는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4명의 아이를 낳은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김혜연 씨 앞으로도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죠. 네, 다음 이야기입니다. 가족 사랑꾼 두 아들 아빠 되다입니다. 어제 저녁에 바로 터졌던 등남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신현준 씨 이야기입니다. 신현준 씨 아내가 24일 어제 서울의 한 병원에서 출산을 했습니다. 올 초에 아내가 둘째를 임신했습니다라고 신현준 씨가 발표를 했었는데 벌써 시간이 훌쩍 가서 아이를 보게 됐습니다. 지금 두 아이의 아빠가 됐어요. 신현준 씨가 2016년에 첫째 민준 군을 보게 됐고 이번에 둘째 아들까지 품게 되면서 아이 아빠가 됐는데요.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고 지금 회복 중에 있다고 합니다. 신현준 씨도 정말 사랑꾼으로 유명하죠. 90년도에 데뷔했잖아요. 장군의 아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하야시라는 아주 멋있는 역할로 데뷔했고 뭐 천국의 계단, 각시탈 뭐 드라마도 많이 했었고 장군의 아들 시리즈, 가문의 영광 시리즈 뭐 맨발의 기봉이 영화도 아주 활발하게 했었고요. 2013년도에 12살 연하 지금 아내와 결혼을 했고 말씀하신 대로 2016년도에 첫 아들 민준이를 얻게 됐죠. SNS 통해서 가족 사랑을 진짜 자주 드러내는 우리 신현준 씨인데 다복한 두 아들의 아빠가 됐습니다.
신현준 씨는 앞서 보신 것처럼 SNS를 통해서 가족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내와 아들의 얼굴을 노출시키진 않지만요. 이렇게 살짝살짝만 엿보이게 사진을 올리면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이렇게 드러냈는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풀장 같죠? 풀장에서 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아이를 뭐 목마를 태운다거나 이런 화목한 모습을 자꾸 이렇게 보여주면서 많은 분들이 질투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조금 전에 SNS에 올라온 신현준 씨 사진만 봐도 이 아이를 딱 안고 있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그렇죠. 네. 병원에서 아내가 아이 낳는 모습을 다 이렇게 화면으로 남기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또 옆에서 지켜보기도 하고요. 인스타그램 통해서 이제 본인의 그 감정 같은 것을 또 글로 남기기도 했는데 아빠 엄마에게 와줘서 고맙다. 아빠랑 엄마랑 민준이 형이랑 늘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라면서 아이에게 메시지를 남겼고요. 여보 힘들었지?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라고 하면서 아내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남겼습니다. 네. 뭐 둘째 낳은 거 너무 감사하겠고 또 저희 입장에서 축하를 드립니다만 저는 또 다른 부분을 봐요. 신현준 씨가 거의 50 가까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더 건강하셔야 될 텐데. 동병상련인가요? 동병상련이죠. 네, 저도 아이를 늦게 낳다 보니까 아이를 보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면에 있어서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 보니까 또 순산에 앞서 SNS 활동 많이 한 게 또 화제가 됐더라고요. 네, 그렇죠? 맞아요. 순산에 앞서 아이를 낳기 전에 아내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린 건데요. SNS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가기 전에 첫째 아들인 민준 군과 함께 열심히 잘 놀아주고 최선을 다해 사랑해주고 해서 고맙다라는 이야기였고요. 순산과 건강한 둘째 만나길 기도합니다라고 글을 올렸는데 출산 예정일을 이렇게 앞두고 쓴 글이었고요. 이 글을 올리고 하루 만에 아내가 출산을 한 겁니다. 그러네요. 예. 네. 자,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신현준 씨 일단은 아빠가 건강해야 됩니다. 아이들 그래야 케어할 수 있거든요. 예. 자, 좋은 소식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이도 건강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도 행복하게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들었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Put on your best dress. Let's put your moves to the test. We're going club hopping, finger popping, this party's So when the stars come out at night, 생방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현웅의 굿모닝 지금 시간은 8시 24분입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뷰티 정보를 전해드리는 월요일의 코너 바로 체인지미 시간 지금부터 진행을 할 텐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그우먼 장미화 씨 그리고 김민주 피부과 전문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요즘 날이 더워지다 보니까 저도 집에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더워. 에어컨 좀 켜자.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어제도 내내 에어컨을 이제 틀어놨거든요. 근데 이제 실내 온도 차가 외부랑 크면 클수록 사실은 신경 써야 되는 게 피부라고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여름에는 우리가 덥다 보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샌들 많이 신는데 이 발에 신는 샌들만으로도 우리 피부 건강을 망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름철 피부 건강을 지키려면 무엇보다 우리 피부의 수분과 유분의 균형이 중요한데요. 잠시 후 이 무더운 여름에도 내 피부를 뽀송뽀송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언뜻 생각하면 말이죠. 여름이면 이제 장마철이 있는데 장마철, 비가 많이 내리면 말 그대로 습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럼 피부도 촉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만 촉촉한 거 아닙니까? 장마철에는 처음에는 조금 촉촉한 것 같다가 이게 좀 지나면 눅진눅진해지면서 하염없이 끈적끈적하면서 씻고만 싶어지지 않아요? 맞아요. 제 생각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김민주 원장님? 네, 사실 장마철에는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는 걸 뛰어넘어서 너무 과다하게 공급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왜 장마철에 만져보면 되게 끈적거리잖아요. 이게 주변이 끈적거리고 주변이 너무 습도가 높아서도 있지만 내 피부 안에도 실제로 너무 많은 수분이 쌓여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넘쳐도 문제라는 거죠? 그쵸. 수분이 너무 많아도 안 좋다는 건데. 자, 우리 몸의 70%가량이
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워낙 보습 중요성을 많이 네.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물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네. 사실은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보통 우리의 몸은 계절에 맞게 뭐 네. 계절의 온도나 습도에 맞게 정상적으로 배출시키고 노폐물이라든지 수분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네. 여름은 그래서 사실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거든요. 근데 이제 외부 환경이 너무 습하다 보면 네. 이런 과정들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수분이 쌓이고 여러 가지 질환들과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게 저도 굉장히 수분이 많으면 늘 좋은 줄 알았더니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네요. 아니 왜냐면 오죽 피부 좋아 보이고 싶었으면 물광 그쵸. 화장이라는 게 맞아. 있었겠어요. 그런 그러니까 얘기도 비가 내리면 촉촉하게 계속 있으면 물광 화장이잖아요. 말 그대로. 맞아요. 근데 그것도 안 좋다. 안 좋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셨고. 제가 여기서 네. 꼭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거는 네. 사실은 다 내 피부가 너무 끈적거리는 게 비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네네. 그런데 비는 약간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내 피부에 너무 수분이 많아지는 이유가 사실 비 때문이라기보다는 내 습관이 잘못돼서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이 수분이 정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자, 뭐 아무튼 전체적으로 습도가 높으면 내 몸에 습도가 많아질 수도 있겠지만 피부 자체에 그거보다도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네. 몸속 수분 가둬두는 생활 습관. 그러니까 이게 수분을 가둬둔다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아니죠. 내 몸을 그렇죠. 붓게 만드는 그런 나쁜 습관이라는 네, 얘기잖아요. 그리고 수분이 부었을 때 수분이 네. 정체가 되면 또 여러 가지 질환들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 그래요?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조절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부기를 유발하는 나쁜 습관들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뭘까요? 짜잔. 냉면 나왔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 나오는데요. 찬 음료 네. 나오고 냉면에 아이스크림에. 나오고. 얼음. 크림. 이거 여름에는 누구나 먹게 되는 그런 그럼요. 차가운 것들이잖아요. 사실 너무 덥다 보면 상대적으로 차가운 음식을 계속 찾게 되는 그렇죠. 경우가 많아요. 네. 얼음 씹어 드시고 막 계속 음료수 드시고 냉면 드시는데 네. 이 부분만 사실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길게 이런 차가운 음식을 계속 드시다 보면 이제 위장관 운동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아무래도 수분을 배출시키는 능력도 떨어지게 되고 소화 능력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몸을 또 붓게 만들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맞아요. 덥다고 생각 찬 음식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얘기를 그래서 많이 하시는군요. 네. 저는 깜짝 놀란 게 중국 사람들은요. 네. 여름에 맥주도 그냥 실온 상태로 마시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못 맥주는 먹잖아요. 시원한 게 우리는 그렇게 못 유명인데. 먹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아마 근데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나 봐요. 사실 거기서. 건강에는 아마 네. 더 좋을 겁니다. 좀 그죠? 따뜻하게 네. 먹는 그쵸. 것이. 예. 건강이 좋겠지만 신기하네요. 정말 맛대가리 없을 것 같은데. 맞아요. 아무튼 입에 단 음식, 좋은 음식이 몸에는 안 좋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자, 두 번째 또 어떤 습관이 안 좋을까요? 속 수분. 이거는 왜죠? 이거 진짜 여름철이면은 이렇게 안 신는 사람이 이상할 정도로. 샌들. 맨발에 샌들을 네. 착용한다고 다 이렇게 신고 다니는데? 들었는데 뭐 사실 저도 지금 구두를 신고 있긴 한데 맨발에 구두만 살짝 걸친 상태거든요. 맨발의 해정이란 말이에요. 사실 샌들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네.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맞는데요. 네. 이제 보통 실내 에어컨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잖아요. 네. 그런 추운 상태에서 샌들 이제 양말도 안 신고 스타킹도 안 신고 맨발이 노출되면 이제 수족 냉증이 올 수 있고요. 이제 혈액 순환이 떨어지기 때문에 붓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샌들은 네. 생각해 보면 운동화보다는 좀 불편하거나 굽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좀 불안하죠. 그래서 자세가 또 뒤틀릴 수 있기 때문에 샌들은 조금 줄여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보면 특히 이제 제 아내 같은 경우에도 간혹 예. 몸은 뜨거운데 발은 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여름인데도. 네. 근데 손발이 그런 찬 경우 경우. 조심해야겠네요. 네. 여자들은 특히 또 좀 많이 있어요. 맞아요. 예.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나쁜 습관이 피부를 붓게 만들까? 이거는 뭐죠? 샤워하는 샤워하는 건가요? 샤워하는 예. 장면 아닌가요? 네, 제가 여름철에 하시는 샤워 중에서 제일 안 좋은 샤워 알려드릴까요? 예. 밖에 꿉꿉하고 장마철이라고 덥다고 해서 예. 집에 오자마자 차가운 물로 샤워 휘리릭 하고 끝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렇죠. 많으실 거예요. 아니 물만 샥 해가지고 물만
너무 기 얹은 개운하죠? 다음에 네. 그냥 닦는 경우 많이 있죠. 그리고 워낙 내려가니까 하루에 시원해요. 몇 번씩 하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 더울 들어왔다 때마다. 나갔다 할 수 맞아요. 있으면. 네. 그게 사실 정말 안 좋은 습관입니다. 아. 일단 이제 외부 환경이랑 너무 다른 온도로 차갑게 씻는 것도 일단은 안 좋고요. 네. 지금 수분이 너무 많아서 계속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네. 이제 여름에는 사실은 이런 수분을 더 배출하는데 신경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네네. 반신욕을 사실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래야 이제 수분 배출이 잘 되고 땀이 더 잘 나는데요. 네. 여기서 또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제 반신욕이 좋다고 말씀드리면 막 30분, 1시간씩 하세요. 네. 근데 오히려 그러면 수분 배출이 너무 많아지기 아. 때문에 네, 오히려 더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한 10분 정도 예. 몸에 너무 많은 부분을 담그지 말고 한 허리까지만 담근 상태로 미지근한 물로 네. 반신욕을 해주시면 수분 배출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몸의 순환을 돕는 그렇죠. 혈액 차원에서 순환을 살짝 해라 이런 말씀이죠. 네네. 예전에 이제 30분 이상 하는 경우에는 네. 순환도 돕지만 네. 이게 땀을 많이 배출하고 해서 체중 조절하는데 이제 도움을 맞아요. 준다 그래서 네네.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무조건 반신욕은 30분 이상이야 이렇게 머릿속에 그래야 박히는 분들도 좋다.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집에서 반신욕을 하면 30분 이상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렇죠. 받아놓은 물이 아깝기 때문에 아니 그 물값을 그렇게 냈는데 이 사람 저 사람 하면 되죠. 그러면 네? 간단하게 조격 같은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도 그 정도는 해보면서. 괜찮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흔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 몸속에 수분을 많이 쌓아두고 있었는데 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배출해야 되는데. 네. 아까 사실 똑같은 장마철인데도 누구는 찝찝하다고 말을 하고요. 네. 누구는 오히려 더 촉촉하다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 차이는 사실 어디에서 오냐면 내 몸이 얼마나 수분을 건강하게 배출을 잘 시키고 있느냐에 따라서 장마철에도 느끼는 것이 다 다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촉촉하다고 하는 사람은 수분 배출이 잘 된 사람이고 네. 뭔가 끈적끈적하다 그러면 좀 수분이 많이 정체가 남아 되어 있다는 있는 거죠. 상태인 거죠. 아, 그걸로 판가름할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대부분 저는 끈적끈적하다 느꼈던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사실 필요 이상의 수분만큼 기분 나쁘고 끈적거리는 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장마철에 하루에 한 3분 정도만 TV 보면서 투자하시면 좀 보송보송한 피부 유지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 네.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분, 네, 되지 않죠? 네. 아니 어떻게 반신욕 하면 하면서 또는 조욕하면서 네. 하시면 되겠네. 네. 그래도 그래요? 되고. 예. 예. 자, 어떤 자, 걸까요? 어떤 네, 거? 여기 뭐 일단- 숟가락을 준비하셨는데. 집에 누구나 티스푼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그 정도는 있어요. 네. 네. 티스푼으로 제가 네. 하는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 네, 이제 티스푼을 사용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여기 적당한 굴곡이 있어요. 아. 굴곡이 있기 때문에 지압하기가 굉장히 좋고요. 밥숟가락은 안 됩니까? 너무 클 것 같아요. 아. 네. 굴곡이 있어서 굉장히 좋고 네. 이게 너무 또 자극적이거나 뾰족하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데 그렇죠. 이게 완만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네, 네. 이게 대부분 스틸 제재잖아요. 네. 그렇죠. 열 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차가운 물, 뜨거운 물에 잠깐씩 담갔다가 사용하시면 냉찜질, 온찜질을 굉장히 쉽게 맞아요. 스팀 타올 같은 거 안 하시고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러네요. 예. 그래서 방법을 제가 말씀을 네. 드리면 네. 크게 이제 네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돌려주시면 1번은 일단은 여기에 관자놀이라고 하죠. 아, 네. 광대 들어간 위에 쏙 부분. 들어간 부분. 네. 이 부분을 숟가락으로 이렇게 지그시 오, 시원해라.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 요즘 저기 네. 냉동실에 넣어놨었나 봐요. 차가운데. 차가우세요? 예. 너무 극단적인 온도는 피하시는 게 좋은데 네.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가운 물, 따뜻한 물 정도에 담그시는 정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할 때는 네. 차가운 게 나을까요? 따뜻한 게 나을까요? 지금 이제 아침에 좀 부어 있을 때는 네. 따뜻한 걸로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네. 위쪽에 정체되어 있는 수분이 귀 쪽 림프액으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안전을. 네, 이제 조금 내려와 볼게요. 네. 내려오면 제일 싫어하시는 광대 있죠. 광대. 광대뼈. 튀어나온 광대를 기준으로 네. 광대 밑에 쏙 파인 부분까지 동그랗게 이렇게 굴려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쪽에 이제 체액 순환이 활발해지면서 붓기가 빠지게 되고요. 네. 오늘 말씀드리는 네 가지 포인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나옵니다. 네. 여기 턱 끝에서부터 쇄골까지 내려가는 라인을 네. 이렇게 쓸어주세요. 아, 숟가락으로. 아래쪽으로. 네, 얼굴에서 빠져나가는 림프액이 대부분 이쪽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네. 이쪽의 혈액 순환이 좋아지면 얼굴이 작아지는 효과도 보실 수 있거든요. 흐르는 방향 쪽으로 이제. 그쵸. 우리 그 전에 문지르는 경맥 거죠. 마사지 할 때. 그거랑 네, 비슷한 개념이라고. 어차피 림프가 우리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겨드랑이 쪽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쓸어내려야 그때도 돼. 여기를 이렇게 맞습니다. 쓸어내렸어요. 니다 박사네. 설명을 다 들으니까. 근데 좀 그런 어설퍼서 원리예요. 그렇지. 네. 네. 그런 원리로 사실 겨드랑이도 마사지 많이 해주면은 혈액 순환에 도움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쪽 이제 쇄골, 아, 쇄골 쇄골. 라인을 왼쪽 오른쪽으로 네.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마사지가 마무리됩니다. 아.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주의하실 거는 아무래도 이제 쇠 재재기 때문에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 약간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왔다 갔다 살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또 신기하네요. 그 마사지 받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꼭 세게 해서 자극이 와야 좋다고 생각하시는 그래야 분들 많은데. 시원하다 생각하잖아요. 그게 이제 오해일 수 있습니다. 네. 아니 편안하게. 지금 오른쪽만 해줘갖고 오른쪽만 시원한데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야, 오늘은 왼쪽은 김민주 집에 전문의께서 가서, 마사지까지 직접 네.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수분 배출하는 티스푼을 활용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알려드렸어요. 포인트 4가지를 꼭 기억하시고요. 부위별로. 네.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여름철 되면 말이죠. 얼굴에 또 유분기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걸 이제 개기름 개기름. 야. 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체 발광이 되죠, 여름에는. 뭐 기름종이들 많이 들고 유분은 다니시죠. 특히 여름철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또 하나지 않습니까? 맞아. 유분이 있다는 거는 사실은 피부 상태를 좀 관리해 준다라는 어떤 개념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너무 많아도 또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수분처럼 어떤가요? 사실 유분기 그러면 왠지 없애야 될 것 같지 않나요? 무조건 유분은 맞아요. 여름에는 또 유분은 끈끈하기도 나쁘다고 하고. 생각하고 닦아내려고 막 알코올도 쓰시고 기름종을 계속 사용하시는데 네. 네. 꼭 나쁜 유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좋은 유분, 착한 유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요? 네, 나쁜 유분하고 좋은 유분 어떻게 다를까요? 지금 우리 피부의 맨 마지막 층, 가장 겉에 층은 이제 저희가 각질층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각질층의 구조를 보면 네. 벽돌 구조를 하고 있어요. 벽돌 네, 구조. 그 벽돌 구조라는 게 각질 세포가 이렇게 벽돌처럼 있고 그 사이사이를 지질이 메꾸고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이제 저렇게? 네, 기름이 메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게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피부에 이제 피부가 좀 튼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저희가 피부 장벽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저게 네. 바로 피부 장벽입니다. 이게 외부 유해 물질로부터 나를 피부를 보호하는. 보호하는 거죠. 그렇죠. 아. 그리고 알러젠도 안 들어오게 해주고 예. 뭐 미세먼지도 안 들어오게 해주고 오. 또 반대로 내 몸에 있는 좋은 영양분이나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 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질이 없으면 그쪽으로 뭐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0%다 들어오는 데다가 네. 보통 우리 화상 환자가 네. 치사율이 올라가거나 합병증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피부 장벽이 파괴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굉장히 중요한 데다가 미용적으로도 이 지질이 탄탄하게 받쳐줘야 피부 결도 매끈하고 그럴 것 같아요. 피부 톤도 환해지기 때문에 네. 미용을 위해서도 사실은 좀 신경 써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예. 우리가 아침에 또 이렇게 곱게 메이크업을 하고 오후에 요즘 그 유분 닦는 종이가 있잖아요. 네네. 그 네. 종이로 닦아내 보면 누렇게 묻어나요, 사실. 그거는 좋은 유분일까요? 나쁜 유분일까요? 많은 분들 놀리죠. 너 얼굴에 유전 있냐라고. 사실 네. 닦아보면 약간 누런 경우가 네, 네.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네. 그거는 배출될 때부터 누랬던 나쁜 기름은 아니고요. 아. 아침에는 맑은 쫀쫀한 기름이 제대로 나왔는데 네.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 이제 공기 중에 산소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 유분이 산화가 됩니다. 산화가 되면서 색깔을 띠고 거기다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폐물이라든지 미세먼지가 흡착돼서 같이 합쳐지면서 약간 누런 네, 빛깔을 띨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 이제 좋은 기름이었는데 산화가 돼서 안 좋아진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처음부터 안 좋은 기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안 좋겠네요. 그 나쁜 기름은 사실 아까 세포 사이에 있던 거랑은 예.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이거는 세포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면 피부 표면으로 확 배출되는 어떻게 보면 좀 정말 기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거는 성분이 일반 아까 말씀드렸던 세포 사이 성분이 아니라 네. 이제 왁스라든지 스쿠알렌이라는 성분이 많기 때문에 정말로 이게 많아지면 개기름이 돌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여드름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렇다면 좋은 유분, 반짝반짝한 유분, 그런 유분을 만드는 방법이 또 있다면서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유분을 맑게 하려면 유수분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히알루론산이랑 글라이세린입니다. 글리세린. 아하. 그래서 그거 두 개를 이용해서 네. 이제 피지 조절도 해주고 예. 항균 작용도 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보습도 해줄 수 있는 맑은 유분을 위한 에센스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오늘 또 마무리는 어. 또 유수분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에센스군요. 김민주 원장 네. 뭘 좀 사세요 이럴 것 같은데 직접 아닙니다. 만들어 네, 주시는군요. 만드십니다. 예. 집에 사실 자몽이 있는 경우가 많진 않은데 요즘 비싸지는 않아서 네.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집에 이유식 같은 거 하는 착즙기 네. 이용하셔도 다 되고 있죠, 이런 거 사실은. 이용해서 가볍게 뭐. 이렇게 짜주시면 될 것 요 정도는 같아요. 다 살 수도 있고 네. 즙을 내는군요. 어우, 보기만 해도 새콤하다. 어우, 그래요? 예. 또 자몽에는 예. 구연산이 많아서 네. 피부에 굉장히 좋거든요. 아, 그래서 약간 시큰하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착즙을 하신 다음에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뭘 섞을 거지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히알루론산이 한 스푼 들어갈 네. 거고요.
근데 우리가 히알루론산하고 글리세린 그러면 그 전에 보습에 굉장히 그렇죠. 도움이 보습에 된다. 유명하죠. 예, 네. 이렇게 배웠었어요. 네. 맞지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보습 때문에 넣는 건가요? 네, 얘네도? 요거 두 개는 보습이 돼서 유수분 밸런스가 맞아야 네, 그래야지 이제 유분이 맑고 아. 건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넣어주는 거고요. 네. 글리세린은 한 반 스푼 정도만 넣을게요. 반 스푼만. 너무 많으면 자극될 수 있는 게 글리세린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히알루론산은 지금 한 스푼을 한 넣으셨고 스푼 들어갔고 글리세린은 반 반만. 스푼 넣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또 들어가는 게 알로에 겔을 넣을 거예요. 이것도 피부 시원하게 해줘. 진정 효과 있죠. 햇볕 많이 보면 넣잖아요. 네. 알로에 겔은 제가 좀 많이 넣을게요. 3스푼 세 넣을게요. 스푼. 네. 얘는 왜 넣는 거죠? 이거는 진정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여름에 자극받은 피부를 네. 진정해주는 효과 굉장히 여름에 좋고요. 뜨거운 태양 연로에서 네. 이게 이제 확 달아오르잖아요. 네, 피부가. 그거를 그거를 진정시키는 진정시킬 효과 수 굉장히 있는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네. 자몽즙을 제가 네. 한 스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몽은 한 스푼만 넣는군요. 자몽 많이 안 쓰이겠네요. 그러네요. 사실 이렇게 드시면 자몽이 되겠네요. 원 식재료이기 때문에 너무 많으면 피부에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필요한 성분만 딱 들어갈 수 있도록 적당량만 넣는 것이 좋습니다. 섞으면 끝이네요. 네, 이렇게 섞어서 예. 그냥 간단하게 통에 담아서 네. 사용하시면 되세요. 아, 제가 한번 네. 뿌려볼까요? 이거 네. 자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겠어요. 네. 이게 야. 또 한꺼번에 많이 만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기 네. 이제 그 먹는 음식 같은 게 들어가니까 상할 너무 많이 수도 만들면 있기 상할 수가 때문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여름철에. 냉장고에 보관하고, 그죠? 네. 어때요? 지금 자몽이 많이 안 들어가서 그런지 자몽 향이 많이 나진 않는데요. 네, 네. 일단 발라보니까 촉촉해서 좋은데요. 음. 그리고 얘가 지금 냉장고에 안 들어가서 그렇지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여름에 또 맞아요. 시원하게 네. 쓰실 수 있고 음. 좋은데요. 자극도 좋네요. 별로 없는 것 같고. 예. 또 자몽에는 비타민 C가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네. 예, 예. 여러분들 미백 화장품 하면 성분이 대표적인 게 당연히 비타민 비타민 C죠. C? 네, 여름에 이제 그을리고 타고 김이 올라올 때 네. 이런 자몽 화장품 같이 사용해 주시면 네, 색깔이 빠지는 효과까지 볼 수 있기 그래요? 때문에 네, 여름에 정말 딱 최적의 아. 에센스라고 볼 수 이거 있겠습니다. 제가 꼭 챙겨가야 되겠군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름철에 유수분 밸런스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예. 만들 수 있는 자몽 에센스까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간편하게 만들어서 피부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연일 계속되는 더위 때문에 네. 사람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지다 못해 과감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울퉁불퉁한 종아리 근육 때문에 노출이 많은 여름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또 있다고 하는군요. 네,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네. 준비했습니다. 종아리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서 시원하게 여름 보내는 방법 지금 공개합니다. 또다시 시작된 뜨거운 더위. 여름이 돌아왔다. 장렬하는 태양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출은 필수. 그런데 숨기고 싶어도 숨겨지지 않는 골칫거리가 있었으니 바로 종아리 알. 각종 방법을 동원해도 절대 빠지지 않는 이 녀석을 어찌하면 좋을꼬. 하지만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다. 속이 시원해지는 그 비법을 지금 공개합니다. 여름만 되면 고민이 생긴다는 29살 이혜정 씨. 시간이 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의 사진을 보며 부러움에 빠지는데요. 아, 다리 이쁘다. 저도 언젠가는 이렇게 이쁜 치마 입고 놀러 가고 싶어요. 반바지는 아예 진짜 꿈도 못 꿔요, 진짜. 긴 바지로 가득 찬 그녀의 옷장. 남들처럼 예쁜 치마도 시원한 반바지도 입어보고 싶지만 심각한 종아리 근육 때문에 꿈도 못 꾼다는데요. 날씨와 상관없이 긴 바지만 입는답니다. 저도 여름이라서 이제 좀 반바지를 찾아서 이제 입으려고 하는데 종아리 근육이 너무 단단해서 이제 가리려고 긴 바지만 찾아서 입는 편이에요. 제 인생 최대의 고민을 보여드릴게요. 과연 그녀의 종아리 근육은? 직접 보여주겠다는 혜정 씨. 한눈에 봐도 종아리 근육이 남다른데요. 특히 많이 걸은 날에는 근육이 더욱 단단해진답니다. 20살 때 이제 후부터 이제 살이 쫙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밑에 종아리 근육이 그때부터 부각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됐죠. 올여름도 이대로 보낼 순 없다. 10여 년을 이어온 그녀의 고민 해결을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평소에 뭐 걷는 거라든지 뛰는 그런 조깅 같은 운동을 좋아하시나요?
네, 그 걷는 거는 자주 하는 편이고요. 뛰는 거나 그런 거는 무리하는 거는 잘 안 해요. 과연 그녀의 종아리 근육은 얼마나 발달한 걸까요? 왼쪽 종아리 비복근은 이제 1.4cm 정도로 측정이 되고 있고 오른쪽 종아리 역시 한 1.4cm 정도로 두께가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평상시의 체형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발달된 편에 속합니다. 평소 보행 습관이 빠르든지 아니면 이제 뛰는 운동, 등산 이런 운동들을 이제 좋아하시는 경우에 종아리 근육이 발달되는데요. 이런 경우 뭐 시술로 종아리 긴장도를 낮출 수도 있지만 집에서 본인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 같은 동작을 통해서도 종아리 근육을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도 손쉽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짚고 벽을 짚으시고 다리를 뒤로 한 발짝 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종아리 근육이 당겨줄 때까지 쭉 내려가세요. 지그시 눌러주세요. 그리고 또 10초간 유지를 하시는 거예요. 벽을 짚고 종아리가 당기는 느낌이 들 때까지 다리를 늘려주면 끝! 참 쉽죠? 뿐만 아니라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식을 취할 때도 소주병이나 야구공으로 종아리를 살살 마사지해주면 종아리의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또한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고 따뜻한 수건으로 종아리를 마사지해주면 혈액순환과 근육 이완에 효과 만점! 여기서 끝이 아니다. 더 간단한 방법도 있다는데요. 종아리 근육을 축소하는 방법은 보톡스와 같은 이제 약물을 이용하는 방법에서부터 이제 고주파로 운동점을 차단하는 시술까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간편하고 효과가 쉽게 나타날 수 있지만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기에 꼭 상담이 필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요즘에 저처럼 치료 목적으로 많이들 한다고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요즘에는 예쁜 치마 입는 재미로 살고 있어요. 부종이나 종아리 근육통, 쥐나는 현상, 경련 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해결될 수가 있으니까 클리닉에 오셔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올바른 스트레칭법을 익히셔서 집에서 간단하게 스트레칭을 함으로써 많이 좋아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종아리 콤플렉스는 이제 그만! 뭉친 근육을 시원하게 풀어내고 당당하게 여름을 보내는 건 어떨까요? 네, 저도 종아리 좀 신경 쓰이는데 스트레칭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영상 보실 텐데요. 요즘 농촌에서는 일손이 부족하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농촌으로 귀농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전북 부안의 한 농촌에서 새로운 모험을 시작한 청년의 이야기 직접 함께 확인해 보시죠. 초고령 시대에 접어든 우리의 농촌. 사람들의 평균 연령 67세. 30년 후에는 농촌이 소멸될지도 모른다. 인구 절벽 위기의 상황 속에서 농촌에 희망을 불어넣는 곳이 있습니다. 핸드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자연을 체험하는 놀이터. 농촌 융복합산업을 이끌어가는 청년을 지금 소개합니다. 전라북도 부안군. 이곳을 더 들썩하게 만든 사람이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거기서 뭐 하세요? 샤스타데이지 씨 받아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있었어요. 도시에서 농촌으로 내려온 하무미 씨. 이건 다 뭐예요? 여기는 샤스타데이지 꽃밭이에요. 지금 5월에 샤스타데이지가 피는데 이제 꽃이 지고 나서 꽃씨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있었어요. 꽃다운 나이에 시골살이를 선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4년 전에 남편이 권유를 해서 같이 귀농귀촌하게 되었습니다. 4년 전 결혼식을 올릴 때만 해도 농촌에서 살 줄이야 꿈도 못 꿨다는데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자 생각이 바뀌었다는 은미 씨.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 생기는 직업도 있고 사라져가는 직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농업은 앞으로 유망한 그런 산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농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도시와 달리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아가는 농촌. 은미 씨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기회의 땅이라는데요.
그런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있으니 저희는 지금 주 작물이 1차 농산물 중에서 야생화인데요. 이런 야생화를 가지고 치유라든지 심리상담, 교육, 자연체험 이런 것들과 같이 연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융복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 융복합산업은 뭔가요? 농촌의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해 제조, 가공에 나서는 2차 산업과 체험, 관광 등의 3차 산업을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농촌 산업 모델인데요. 꽃을 가꾸다 말고 핸드폰만 붙잡고 있는 은미 씨, 설마 게임하는 건 아니죠? 지금 제가 만든 어플리케이션 보고 있어요. 농촌 융복합 산업의 일환으로 농촌 관광을 활성화시키려고 어플을 직접 만들었거든요. 농촌에 오면은 뭔가 지루해하고 뭔가 지저분하게 생각하고 좀 동기부여가 많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친숙한 이런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농촌을 관광하고 체험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연보다 스마트폰이 익숙한 도시 아이들에게 진정한 농촌을 보여주고 싶어 시작한 사업. 논밭 체험은 물론 주변 유명 관광지를 연계해 자연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게임 앱에 담았다는데요. 일명 스마트 거리형 미션 게임으로 농촌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협동심을 키우는 데 효과적이랍니다. 첨단 기술과 농촌이 만들어낸 새로운 융복합 산업이죠. 어떤 식으로 체험이 이루어지는지 보여주겠다는 은미 씨. 여기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체험장입니다. 지금 자연 경관과 아이들의 체험학습, 그다음에 교육 이런 것들을 융합해서 저희가 콘텐츠를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인근 도시는 물론 전국에서 찾아오는 체험객들. 이렇게 다 사람마다 이름이 있듯이 나무에도 다 이렇게 이름이 있어요. 체험에 앞서 미션 게임의 필수 도구인 스마트폰을 나눠주고 사용법을 설명해 줍니다. 오늘의 미션 게임 주제는 자연 교감.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네요. 찍어봤어. 뭘 찍어요? 이런 안내판을 찾으면 돼. 체험장 곳곳에 있는 NFC 안내판. 사물인터넷 기술과 목재 안내판을 결합해서 만든 안내판입니다. 여기를 터치하면 아이들이 이 안에서 콘텐츠가 나와요. 미션을 해야 될 것들. 그러면 그 미션을 수행하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미션 게임 스타트! 자연 속에서 무지개 색깔을 찾아 7장의 사진을 찍으세요. 조원들의 얼굴이 못 올라가게 찍으세요. 첫 번째 미션! 자연 속에 있는 무지개 색깔을 찾아서 조원들과 사진을 찍어라! 하나, 둘, 셋, 찰칵! 잊지 못할 추억도 마음속에 저장합니다. 재밌어요. 자연이랑 더 친해진 것 같아요. 어느덧 게임에 흠뻑 빠졌습니다. 조원들과 악기를 연주하며 즐거운 노래를 부릅니다. 친구들과 함께 노랫말을 만들어서 악기 연주를 하며 작은 음악회를 여는 것이 두 번째 게임 미션. 재미는 물론 협동심을 키울 수 있어 부모들에게도 인기 만점이랍니다. 재밌어요. 이렇게 아이들하고 저도 잘 모르는 것들을 아이들이 찾기도 하고 아이들의 협동심도 나올 것 같고요.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도 좀 아이들이 좀 더 새로운 시각으로 쳐다볼 것 같아요. 은미 씨의 체험장에는 게임뿐만 아니라 천연 화장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도 한다는데요. 오늘은 자작나무로 스피커를 만드는 아이들. 저마다 개성이 담긴 근사한 목공품이 탄생했습니다. 약간 색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학원에서만 놀다가 갑자기 이렇게 밖에 나가 노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재미있었어요. 원래 쉬는 날에는 밖에 나가서 잘 놀지 않는데 되게 재미있었어요. 앞으로는 농촌이 가진 자원과 다양한 그런 산업들, 문화들 이런 게 융합돼서 사람이 살기 좋은 농촌 그리고 행복을 전하는 농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이 있는 곳으로 놀러오세요. 자연 속에서 찾은 행복. 아이들 마음속에 소중한 추억으로 영원히 기억되길 바랍니다. 이번엔 톡톡 생활경제 이어가겠습니다. 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슬슬 휴가철이 시작되다 보니까 운전해서 이동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운전자분들에게 좋은 소식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뭐 손해보험 중에서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중복 확인 의무화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실손보험이 하나가 있죠. 근데 또 하나를 가입하려고 할 때는 이 중복이 돼 있는지를 의무적으로 확인을 해서 보험사 측에서 중복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지하는 거거든요. 보험사에서 고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런데 바로 이런 이제 중복 확인 의무화 대상, 고지 대상에 있는 보험을 실손보험에서 좀 더 많이 확대한다. 그래서 그 보험이 되게 다양해졌는데요. 뭐 가령 우리 이제 자동차 운전할 때 뭐 변호사 비용 같은 것들, 네네. 벌금을 대신 내주는 그런 보험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홀인원 비용이라고 해서 골프 치러 갔는데 그리고 홀인원을 했을 때 한턱을 써야 되니까 뭐 그런 것들이 다 여러 개가 들어있을 때 이것을 보험사 측에서 중복 확인입니다. 가입됐습니다. 이젠 들지 마세요라고 의무적으로 오는 12월 6일부터 고지해 줘야 된다는 그러니까 것들이 고객의 통과가 된 겁니다. 입장에서는 쓸데없는 보험료 나가는 걸 막을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필요한 것만 할 수가 있고. 그런 실손형 보험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자동차 사고 관련 것 한 보험 종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이 이번에 대부분 다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변호사 선입 비용 같은 것들, 또 사고 났을 때 처리 비용, 그러니까 기존의 운전자 자동차 보험 말고 추가로 특약 같은 것들을 해서 더 많이 들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다 중복에 포함이 되고 가령 이런 것도 있죠. 상대방이 무보험차였을 때 어떻게 배상받을 거냐. 그러니까 고객님 이런 거 더 하나 더 가입하세요. 근데 저도 그렇고 하나를 가입했단 말이죠. 근데 또 그 다음에 갱신할 때 자동차 보험 갱신할 때 이거 하나 또 드시죠 하면은 이거 월 뭐 5천 원밖에 안 해요 하면 또 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 중복 확인을 반드시 보험사 측에서 해줘야 된다는 건데요. 이 밖에 화재보험이라든가 과실치상이라든가 또 민사소송 법률 비용이라든가 의료보험 뭐 추가 관련 비용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보험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회사 측에서 중복가입입니다. 고지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그럼 12월부터 중복가입 확인이 이제 의무화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더 좋아질까요? 김현욱 앵커가 이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일단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쓸데없는 돈 나가는 것들을 그렇죠. 막을 맞겠죠. 수가 있습니다. 이 실손보험 잠깐 예를 들으면은요, 우리 많이들 착각했던 게 이제 내가 5천만 원짜리 10개를 들으면은요, 만약에 3천만 원짜리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3천만 원 받고 여기서도 3천만 원, 10개에서 3천만 원 받아가지고 3억이 된다. 대표적인 착각입니다. 그렇죠. 아닌 거죠. 10개 합쳐가지고 내가 사고 났던 3천만 원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보험을 10개 들 필요가 없죠. 왜? 필요가 하나만 없겠네요. 딱 들면 그걸로 커버가 되니까. 네. 이게 바로 중복 확인인데 이게 이제 실손보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자동차 관련 사고는 다 의무적으로 확대가 됐다라는 것들을 포함해 주십시오. 네, 다음 예로 넘어가 보죠. 네, 요즘 월드컵 때문에 밤잠 설치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축구처럼 인기를 끌고 있는 스포츠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스포츠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스포츠들이 굉장히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까? 네. 이것들을 홍보, 후원을 하면서 덩달아 해당 기업의 이미지라든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을 이제 스포츠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네. 최근에 한 은행, 이제 오은행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을 러시아로 이제 보낸 겁니다. 그래서 한국 스웨덴전에 직원 24명이 가서 응원을 막 하는 거예요. 오은행 직원들이 열성적으로. 네. 그렇게 되면 그 오은행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브랜드 가치라든가 호감도도 이제 상승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행태들도 있고 또한 이제 주류 업체에서는 이 축구 전용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컵을 모양을 보면서 월드컵과 연상을 하면서 그 해당 주류 업체가 또 거기에 효과를 보게 되는 이런 패턴으로 스포츠 마케팅들이 지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고 월드컵의 열기가 이제 굉장히 또 여기에서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요즘 뭐 스포츠 자체가 워낙 큰 시장이다 보니까 스포츠 구단을 후원하거나 아예 구단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후원 같은 경우 보면요.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데 이제 넥슨 히어로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2기업이라든가 오은행이 이제 공식 스폰서로 후원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 두산 베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A기업이 이제 후원을 하는데 대부분 어떻게 후원을 하느냐. 이 선수들 유니폼 보면은 팔, 어깨, 붙이죠. 여기 이런데 알게 모르게 다 우리가 네. 소비자에게 노출이 되는 형태거든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회사의 이름을 홍보하고 또 그 해당 구단에다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후원을 하게 되는데 오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배구단을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서 배구단 이름에 뭐 그 은행이 함께 나오면 그 배구단이 잘할 경우 우승을 할 경우
덩달아 인지도도 올라가고 호감도도 함께 올라가는 이제 그런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예, 이렇게 스포츠 선수들을 후원하면서 또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그런 기업들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스포츠도 후원을 하지만 더 큰 틀에서는 이제 사회적인 책무를 다한다 이런 건데요. 가령 G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애인 선수단 지원을 굉장히 좀 이제 더 그러니까 이 열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회 공헌도 한다는 거고, A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시와 손을 잡고 뭐 스포츠도 스포츠지만 스포츠에 이제 접한 이제 시설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공식 후원하는 경우가 있고, O은행은 이제 선수 중에서도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안창림 선수라고 제일교포 출신 아주 유도로 뛰어난 선수인데 일본에서도 국가대표를 해라 해서 이제 귀화라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끝끝내 버리고 우리나라 이제 국가대표 쪽으로 남겠다, 한국인으로 남겠다는 저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저 선수를 후원을 하게 되면서 이제 큰 틀에서 또 하나의 이제 사회 공헌도 하게 되는 그런 행토를 하고 있고, 이제 골프 치는 경우에 어려운 친구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중고등학생, 장학생 제도를 이제 운영을 해가지고 박세리, 세리 키즈들 이제 열심히 하는 청소년들을 이제 후원하기도 하고, 국가대표 하키라든가 럭비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인기 종목이잖아요. 이럴 때 오히려 나서서 저 은행이 이렇게 후원을 하게 되면서 스포츠 후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회적 시간을 보면 이제 사회 공헌도 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이제 스포츠 마케팅도 있습니다. 바람직한 것 같아요. 유망주인데 사실은 후원이 없어서 못 크는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핸드볼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고. 자, 이번에는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러시아 월드컵 아직까지 우리 16강에 기적이 일어난다면 신락하듯 희망은 남아있거든요. 우리 한국 멕시코전 비록 졌지만은 또 열심히 싸웠는데 그때 우리 국민들의 응원 열기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대한민국의 16강 진출 명운이 걸린 멕시코전. 빨간 티셔츠와 붉은 악마 머리띠를 두른 시민들이 대형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멕시코의 선제골을 내주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시민들. 하지만 승리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응원의 목소리를 더욱 높입니다. 경기 종료 직전 손흥민 선수가 터뜨린 만회골, 광장에도 축포가 터집니다. 경기는 2대1 멕시코의 승리로 끝났지만 승패와 관계없이 시민들은 축제를 즐겼습니다. 오는 27일 독일과의 마지막 승부를 앞둔 대표팀에게는 격려의 박수도 아낌없이 보냅니다. 싸워주셔서 감사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경기 너무 잘하셨어요. 끝까지 힘내서 파이팅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채널A 이서연입니다. 네, 월드컵 자체를 축제로 즐기는 모습, 성숙한 문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날씨 좀 전해드리죠. 더운 날씨가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까요? 김혜연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장마를 앞두고 폭염이 기승이죠. 이 밤사이 일부 동해안 지역은 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제 서울에도 올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며 한낮 기온이 32.1도까지 올랐는데요. 오늘 또다시 최고 기온을 경신하겠습니다. 오늘 더위의 기세는 더 강해지겠습니다. 서울이 33도, 대구 35도, 경북 영천도 35도까지 치솟는 등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자외선도 무척이나 강하겠고요. 열사병이나 탈진의 위험이 큰 만큼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거기에 대기질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어제부터 축적된 오염물질의 영향으로 오늘 중서부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고요. 또 한낮엔 야외 활동도 삼가셔야겠습니다. 오존 농도까지 말썽인데요. 경남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으로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오존은 호흡기에 매우 치명적일 뿐더러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습니다. 실시간 대기질 정보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면 서울 22도, 창원 23도로 대부분 지역이 20도를 웃돌며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창원 32도 등 대부분 지역이 3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특히 폭염 경보가 내려진 일부 영남 지역은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부터 더위를 식혀줄 장마가 시작됩니다. 오늘 밤 제주를 시작으로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전국으로 올해 첫 장맛비가 찾아오겠는데요. 특히 내일부터 모레 이틀간 충청 이남 지역으로 150mm 이상이 쏟아지겠고 곳에 따라 국직성 호우가 나타날 수 있어 시설물 관리에 더욱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장맛비가 내리는 내일부터는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 장마가 시작되는데요.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다음 주 초반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짧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서울 양재동 덕케이 호텔에서 전기재해 예방 유공자를 포상하는 2018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송석우 SK하이닉스 상무가 은탑 산업훈장을, 현문주 롯데케미칼 상무와 변석태 전기안전공사 전북지역 본부장이 산업포장을 받았습니다. 이명덕, 이명전기 대표 등 개인 유공자와 단체에게 50점의 정부 훈장과 포장도 수여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6월 25일 6.25가 발발한 지 벌써 68년이 되는 날입니다. 네. 전쟁 속에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보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분들의 희생으로 지켜낸 우리 한반도의 앞으로도 평화가 가득하길 기원하면서 저희는 내일 아침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